자, 안녕하세요. 문학과 인생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역사상 가장 격동적이었던 시대죠. 바로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찰스 디킨스의 불멸의 고전 두 도시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이 사랑과 희생, 그리고 구원에 대한 정말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소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혁명의 불길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당신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이건 그냥 소설 속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삶과 신념에 대해 깊이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제목 그대로 바로 두 개의 도시입니다. 런던과 파리. 그런데 이 두 도시의 분위기가 정말 극과 극이에요. 한쪽 런던은 법과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비교적 평온한 모습이라면 다른 한쪽 파리는 굶주림과 분노가 들끓다가 결국 혁명의 광기로 폭발해버리는 그야말로 혼돈의 중심이죠. 이 선명한 빛과 어둠의 대비가 앞으로 펼쳐질 모든 비극과 또 희망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때 유능한 의사였던 마네트 박사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귀족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판도 없이 그 악명 높은 바스티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 동안이었을까요? 무려 18년입니다. 18년.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통째로 앗아간 이 시간이 바로 혁명 이전 시대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깊은 절망 속에서 정말 한 줄기 빛이 찾아와요. 바로 자신이 살아있는 줄조차 몰랐던 딸, 루시 마네트입니다. 이 루시가 아버지를 런던으로 모셔와서요. 그 18년의 깊은 상처를 정말 헌신적인 사랑으로 보듬어 줍니다. 루시라는 존재 자체가 이 잿빛 같은 이야기 속에서 꺼지지 않는 희망이고 또 구원의 상징인 셈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설정이 등장합니다. 서로 아무 관계도 없는데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생긴 두 남자가 있다는 거죠. 한 명은 찰스 다네이, 자기 가문의 잔혹함을 거부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는 프랑스 귀족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시드니 칼튼, 아주 명석한 변호사지만 자기 삶을 비관하고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염세적인 인물입니다. 이렇게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운명은 기어코 이 둘을 하나로 엮어놓습니다. 하지만 런던에서 찾은 평온한 삶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결국 개인의 운명이란 게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는 없더라고요. 루시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찰스 다네이. 근데 이 사람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그는 프랑스에서 농민들을 착취하기로 악명 높았던 에브레몽드 후작 가문의 후계자였던 겁니다. 물론 자신은 그 과거를 버렸지만 과거가 그를 놓아주질 않죠. 옛 하인을 구하겠다는 그 선한 마음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파리로 돌아가는데요. 결국 혁명정부에 체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가문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채 단두대 앞에 서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중심축이죠. 이 인물들의 관계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두 남자와 한 여자. 이들의 엇갈린 사랑이 어떻게 이 소설의 가장 위대하고도 슬픈 결말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집중해서 따라와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두 남자가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들어오죠. 찰스 다네이는 명예롭고 원칙을 중시하고 루시와의 사랑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룬 세상의 빛과 같은 인물입니다. 반면에 시드니 칼턴은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면서도 스스로를 망가뜨리며 냉소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죠. 어둠 속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꽁꽁 얼어붙은 그의 마음속에도 단 하나의 순수한 빛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루시를 향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게 정반대인 두 사람이지만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이 운명적인 공통점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야기에는 이들 말고도 운명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희망의 상징, 루시. 그리고 18년이라는 살아있는 죽음에서 부활한 마네트 박사. 또 이와는 정반대로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혁명의 복수심 그 자체가 되어버린 드파르주 부인까지.
이 인물들이 빚어내는 갈등이 이야기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주죠. 언젠가 시드니 칼턴이 루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위해 죽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겁니다. 이 고백이요, 앞으로 다가올 그의 정말 위대한 희생을 암시하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복선이 됩니다. 평생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단 하나의 사랑, 그 모든 진심이 이 한마디에 다 녹아있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감동적인 마지막 부분이죠. 이 마지막 행동이 과연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옵니다. 시드니 칼턴은 과거 루시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찰스 다네이와 놀랍도록 닮은 자신의 얼굴을 이용하는 거죠. 감옥에 몰래 잠입해서 다네이와 옷을 바꿔 입고 그를 탈출시킨 뒤 자신이 대신 단두대에 오르기로 한 겁니다. 그의 이 조용하고도 위대한 희생 덕분에 찰스와 루시 그리고 그들의 어린 딸은 미쳐 돌아가는 혁명의 파리에서 벗어나 무사히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칼턴의 이 마지막 선택이 바로 이 소설을 관통하는 첫 번째 핵심 주제, 사랑과 희생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것이 파괴되고 인간에 대한 증오가 들끓던 혁명의 시대잖아요. 그 광기 속에서 한 사람을 위한 조건 없는 희생이야말로 그 어떤 폭력이나 이념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강한 힘을 가졌다는 걸 증명해낸 거죠. 결국 사랑은 죽음마저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부활입니다. 이 소설에는 여러 가지 부활이 나와요. 먼저 18년의 감옥 생활 끝에 인간성을 되찾는 마네트 박사의 육체적, 정신적 부활이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시드니 칼턴의 영적인 부활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평생 헛되고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자기 삶의 의미를 마침내 되찾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죠. 한 생명의 끝이 다른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절망 너머의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부활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이중성이라는 키워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화로운 런던과 혼돈의 파리, 숭고한 사랑과 끔찍한 증오, 그리고 무엇보다 똑같이 생겼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찰스 다네와 시드니 칼턴. 작가는 이런 끝없는 대비를 통해 인간과 사회가 가진 복잡한 양면성을 정말 탁월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단두대로 향하면서 시드니 칼턴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독백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일이다. 평생을 방황하며 자신의 삶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이 마지막 희생을 통해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고귀한 삶의 정점에 서게 된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진짜 삶의 의미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두 도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희생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혁명이나 대단한 이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어떤 한 사람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 바로 그것이야말로 절망의 시대를 건너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진짜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